안녕하세요. 오늘 연력학 16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컨트롤 볼륨에서 에너지 분석을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운 내용들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컨트롤 볼륨에서 스페셜 케이스인 정상 상태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는 DMCV DT가 0이고 DCV DT가 0이기 때문에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에 의해서 입구와 출구가 한 개일 때 인렛에서 질량유량, 그 다음에 출구에서 질량유량이 다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고 에너지 방정식도 저희가 입구와 출구가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Q, MI, HI 2분의 1 VI의 제곱 플러스 GGI는 이제 컨트롤 볼륨이 해주는 일율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는 유량 H 2분의 1 V의 제곱 더하기 GG2로 표시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M2로 나눠주게 되면은 M 다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입구와 출구가 하나 있고 스테디 스테이트인 경우에 이렇게 에너지 방정식을 쓸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 상태 과정의 예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열교환기, 힛 익스체인저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열교환기는 두 개의 흘러가는 유체가 섞이지 않고 열을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Q가 이렇게 교환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워크도 관여하지 않고요. 보통 위치 에너지의 변화도 없다고 볼 수 있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도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전체로 담으면 Q도 보통 단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0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유치 하나라고 보면은 이제 Q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엔탈피 차이로부터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컨트롤 볼륨을 잡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유량이 두 개가 있는 경우니까 따로따로 쓰게 되고, 이제 첫 번째 유체의 이제 엔탈피 변화랑 두 번째 유체의 엔탈피 변화가 이제 거기에 이제 유량을 곱해준 게 같다는 것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즐과 디퓨저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그래서 노즐과 디퓨저는 이제 노즐 같은 경우는 압력을 이제 이용을 해서 유체의 속도를 높이는 그런 장치이고요. 디퓨저는 반대로 이제 유체의 속도를 낮춤으로써 압력을 높이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열 전달이 거의 없고요. 언급하지 않는 한이요.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열 전달이 거의 없고, 이제 당연히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위치 에너지의 변화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꼭 이렇게 운동 에너지 항을 계속 고려를 해줘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밸런스는 보통 들어간 것과 나간 것이 같기 때문에 정상 상태 과정에서요. 그래서 H1 더하기 2분의 1 V1의 제곱이 H2 더하기 2분의 1의 V2의 제곱과 같다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축 밸브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트로틀링 밸브죠. 이 트로틀링 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이런 디바이스들이고,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제 압력에 아주 큰 강화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이라 했었죠. 오픈 이런 압력의 강화는 온도의 강화로 이어지게 되고요.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냉장고나 이제 에어 컨디셔닝 공기 조화 장치에 많이 쓰이곤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이렇게 작은 데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거의 무시할 수 있고요. 위치 에너지의 변화도 거의 무시할 수 있고요. 열도 없고 열 전달도 없고 일도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교축 밸브는 등 엔탈피 장치라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터빈과 컴프레서, 컴프레서는 압축기입니다. 터빈과 컴프레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열교환기, 노즐과 디퓨저, 그리고 교축 장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이를 무시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터빈과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터빈은 이를 생산하는 장치고 컴프레서는 보통 입력일이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터빈 이렇게 생겼죠. 터빈은 drives the electric generator in steam, gas or hydroelectric power plant. 그래서 증기 발전소, 가스 발전소, 그리고 이제 수력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구동시키는 장치가 이제 터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 fluid passes through the turbine, 그래서 유체가 터빈을 통과할 때 work is done against the blades which are attached to the shaft. 그래서 축에 붙어 있는 블레이드에 대해서 일이 수행이 되고요. as a result, 그 결과 the shaft rotates, 그래서 축이 회전하게 되고 and the turbine produces work, 그래서 터빈이 일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압축기, 컴프레서, as well as 펌프 같은 경우에는 are devices used to increase the pressure of the fluid. 그래서 유체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ork is supplied to these devices from an external source through a rotating shaft. 그래서 저희가 이들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축을 통해서 외부 공급원에서 일을 공급받고, 그래서 압축기에서는 저희가 일을 넣어주는 입력일이 되겠습니다. 터빈에서는 출력일, 일을 생산을 하고요. 압축기에서는 일을 넣어주는 입력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기랑 펌프의 차이는요, 그냥 기체랑 액체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컴프레서, 압축기는 is capable of compressing the gas to very high pressure. 그래서 기체를 아주 높은 압력까지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펌프 같은 경우는요, pumps work very much like compressor. 압축기랑 거의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데, except that they handle leakage instead of gases. 그래서 기체 대신에 액체를 사용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이제 터빈은 단열이 매우 잘 되기 때문에 열 전달이 거의 무시가 됩니다. 그리고 압축기도 강제적인 냉각이 없다면은 열 전달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치 에너지 변화도 웬만하면 무시할 수가 있고요. 터빈을 제외하고는 속도가 일반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터빈에서 유체 속도가 매우 빠르고 유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상당히 크지만 일반적으로 엔탈피 변화에 비해서 이 운동 에너지 변화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자주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운동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고 만약에 문제에서 운동 에너지를 언급을 했다면 그건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Q도 0이고 델타 P도 0이고 델타 K도 0이라고 하면은 남는 건 사실 워크고요. 터빈에서 출력되는 죄송합니다. 출력되는 워크는 터빈 입출 구간 엔탈피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터빈에서 펌프에서 입력 필요한 입력일은 마찬가지로 입구와 출구 사이의 엔탈피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저희 한번 터빈과 컴프레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제 문제 4.5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The compressor in a plant 어떤 발전소에 압축기가 있네요. 압축기니까 기체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네요. 그림에 나와 있는 이제 컴프레서가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receives carbon dioxide at 100 kPa, 280 Kelvin with a low velocity. 그래서 CO2가 들어오는데요. CO2 가스겠죠, 가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100 kPa에 280 K 그리고 매우 작은 velocity. 그래서 V1이 이건 속도입니다. 속도가 0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컴프레서 디스차르지 그래서 컴프레서에서 나갈 때는 토출될 때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exists at 1100 kPa, 500 Kelvin with a velocity of 25 meter per second. 그래서 나갈 때는 어떠냐면은 1100 kPa에 이제 500 K가 되고요. 속도는 25 미터 per second. 그래서 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 에너지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되고 저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And then flows into a constant pressure after cooler. 그래서 정압 과정으로 이렇게 냉각이 되는 애프터 쿨러 히트 익스체인저 열교환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압이니까 나갈 때도 1100 킬로파스칼일 거고요. 그리고 350 K로 냉각이 될 것입니다. 냉각이 된다고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주어진 게 파워 인풋입니다. 컴프레서는 이를 이제 소모하는 장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풋이라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었고요. 이게 얼마냐면은 50 킬로와트, 레이트니까 킬로와트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뭘 구하냐고 하냐요. 저희 이 애프터쿨러, 이 히트 익스체인저에서 히트 트랜스퍼 레이트, 그래서 이 밖으로 나가는 Q, 쿨, 닷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Q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레이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M 닷까지 곱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조건을 다 써봤고요. 당연히 저희 정상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입출구가 한 개씩 있다. 그러면 저희 에너지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쪽 부분, 이쪽 컴프레서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여기 들어갈 때 로우 벨로시티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놓고요. 컴프레서에는 이제 열 전달이 없다라고 따로 언급한 게 없으니까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속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25m/s다. 그래서 여기서는 델타 K가 0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델타 P는 0이다. 위치 에너지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쪽 부분, 이쪽 컴프레서 부분에서 에너지 밸런스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컴프레서에 들어오는 열 그리고 이 싱글 인렛과 싱글 엑시시고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H1 2분의 1 V1의 제곱은 이제 위치 에너지 변화는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 빼고요. H2 2분의 1 V2의 제곱에 워크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QC는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워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나요? 워크는 H1 빼기 H2의 마이너스 2분의 1 V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이거 CO2잖아요, CO2?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에 이제 이 물성 값이 적어져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도 찾아보면은 이건 지금 기체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컴프레서라고 했기 때문에 기체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이상 기체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B.3을 쓰는 대신에 A.8에는 에어가 아닌 다른 기체들의 이상 기체 상태량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A.8을 이용해서 H1과 H2를 구할 수가 있고 H3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다 없어졌는데요. 들어갈 때 280 K고 100 킬로파스칼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이제 1100 킬로파스칼에 이제 500 K입니다.
여기는 25m/s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거식 다시 써보면은 마이너스 W는 H2 빼기 H1의 2분의 1 V2의 제곱입니다. 자, H2는 지금 이게 이상기체 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압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상기체의 엔탈피랑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만의 함수라 그랬었죠? 그래서 저희가 500K일 때 401.52 가지고 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80K일 때는 여기 250과 300 사이에서 인터폴레이션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주게 되면은 198이 나오고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엔탈피 변화가 나와 있고요. 여기 들어갈 때는 이제 V1이 거의 속도가 0에 가까운데 이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풀어줘야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 2분의 1 V2의 제곱은 2분의 1 25의 제곱에 미터 제곱 S 제퍼 세크 제곱인데 이게 뭐였죠? 저희 줄 퍼 킬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여기 킬로 줄 퍼 킬로그램이랑 맞춰주기 위해서 1000분의 1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쪽 앞쪽 엔탈피 변화량은 203.5인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0.3입니다. 0.3이고요. 그 말은 아까도 말했듯이 엔탈피 변화량에 비해서 사실 이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작다고 해서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도 문제에서 주어졌으면 그래도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풀고 나면은 총 1이 203.8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W가 203.8이니까 W는 마이너스 203.8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라는 뜻이고 그 말은 무엇인가요? 그 말은 이제 일이 수행이 된 게 아니라 입력 일로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스페시픽 워크를 구했는데요. 저희 이제 유량이 아직 안 주어졌기 때문에 유량을 저희 이제 문제에서 컴프레서에 입력되는 파워를 마이너스 50 킬로와트라고 했고 저희가 스페시픽 워크가 마이너스 203.8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유량은 0.245 이게 뭐죠? 킬로줄 퍼 세크니까 킬로그램 퍼 세컨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컴프레서 파트 끝났으니까 이 쿨러 쪽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힛 익스체인저라고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테디 스테이트 그리고 입구와 출구가 하나인 거 그리고 일도 없겠죠? 일도 없고 운동 에너지 변화 거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 변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W도 0이 되고요. 남는 거는 Q랑 들어갈 때는 H2 그리고 이거 운동 에너지 변화 없다고 가정하고요. 뭐 따로 언급한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혹시라도 3번에서 속도가 주어졌다면 운동 에너지 변화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갈 때는 H3 이렇게 저희가 에너지 방정식을 이 쿨러 쪽에서 세울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그리고 지금 다 지워졌는데요. 이때는 이제 500K로 들어가서 콘스탄트 프레셔고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 채로 350K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Q를 구해봐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CO2 아이디얼 가스 프로퍼티는 A.8에서 가지고 올 수 있고 350, 500K에서 각각 H2랑 H3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we assume no significant change in kinetic energy 앞에서 얼마나 키네틱 에너지의 차이가 작은지 봤죠? 그래서 우리는 H만 볼 거고요. 그래서 Q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Q예요. 지금 에너지 방정식에서는 Q입니다. 그래서 Q는 H3 빼기 H2가 되고요. 그래서 H3은 뭔가요? 350K니까 257.9가 되고 500K, H2는 500K니까 401.5이 돼서 마이너스 143.6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쿨러니까 당연히 열이 손실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고요. 사실 지금 문제에서는 Q, 쿨 이걸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나가는 방향이네요. 나가는 방향. 그럼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m 다 q라고 쓸 수가 있고 아까 이제 m 다시 0.245 kg per second로 계산을 했었으니까 여기 이제 143.6 kJ per kg을 하게 되면은 단위는 kJ per sec가 돼서 35.2 k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히트 트랜스퍼 레이트 문제에서 물어봤던 애프터 쿨러에서 35.2 kW가 이제 열 전달률이 되겠습니다. 로 예제 4.6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제 스몰 리퀴드 워터 펌프네요. 펌프는 액체라고 했었죠. 그래서 리퀴드 워터 그래서 작은 소형의 액체 펌프 물을 사용하는 액체 펌프가 있는데요. 어디 있냐면은 located 15m down in a well 그래서 여기 있는 저수조 아래 이렇게 15m 아래에 이제 이 펌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펌프는 뭐냐면은 taking water in at 10 degrees Celsius 90 kPa at a rate of 1.5 kg per second 그래서 10도씨 그리고 90kPa 그리고 웨이트는 1.5 kg per second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액션 라인은 출구는 이제 다이아미터가 0.04m고요. 얘가 이제 얘를 여기 위까지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시버 탱크 여기 있는 저수지는 메인테이닝 어 게이지 프레셔라고 합니다. 게이지 프레셔가 400kPa이라고 합니다. 400kPa. 그래서 여기는 P 게이지가 400kPa입니다. 그리고 이제 assume that the process is adiabatic. 그래서 Q가 0이라고 하네요. 단열 과정이고요. 그리고 한 개의 출구, 한 개의 이제 입구,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비슷한 벨로시티,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가 무시할 수 있고요. 물은 항상 10도씨에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나갈 때도 10도씨라는 말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뭘 구하라고 하나요? 펌프 워크를, 필요한 펌프 워크를 구해라. 여기 들어가는 워크를 구하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생각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펌프랑 파이프까지 잡고 저희가 컨트롤 볼륨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상태고요. 하나의 입구 출구고 저희 벨로시티가 같다고 하고 열 전달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상 상태 에너지 방정식에서 열 없고요. 운동 에너지 변화 없죠. 그리고 이제 1은 있고요. 위치 에너지 변화 있나요, 없나요? 있죠. 지금 문제에서 굳이 15m 언급을 해줬으니까 운동 에너지 이번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건 이제 저희가 파이프까지 같이 이제 컨트롤 볼륨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운동 에너지 변화를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들어갈 때 엔탈피, 나갈 때 엔탈피가 있겠습니다. 입구와 출구가 하나기 때문에 저희 유량은 계속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방정식이 이제 곱하기죠. 여기 잘못 못합니다. 곱하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제 열 전달을 없다 했으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도 저희 무시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리콜이라고 한 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거 가져온 거라 했죠? 그래서 게이지 프레셔가 뭐였나요? 게이지 프레셔는 P 빼기 P0다. 이게 지금 400 킬로파스칼이다 라는 거니까 나갈 때 압력은 그럼 얼마겠어요? 절대 압력은 400 킬로파스칼에다가 101.3 킬로파스칼 대기압을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운동 에너지는 없고 이제 위치 에너지랑 이 엔탈피 차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자, 그러면 지금 H 엑시스랑 H 인을 지금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둘 다 사실 지금 압축 액체 상태입니다. 물을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압축 액체겠죠. 그럼 저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HF라고 해줘버리면 다 10도씨라고 했으니까요. 유지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풀리겠죠. 펌프에 일이 없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기보다는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H가 뭐죠? 사실 U 더하기 PV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유지가 되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압축 액체이기 때문에 비체적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만 펌프는 뭐라고 그랬죠? 압력을 높여주는 장치라 했었죠? 그래서 압력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원래 90kPa 절대 압력에서 이제 게이지 압력이 400kPa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01.3kPa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엔탈피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Hx과 Hin의 차이는 이 PV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PV의 차이인데 V가 계속해서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보통 압축 액체는 압축되지 않는다, 인컴프레서블하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비체적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엔탈피의 차이를 압력의 차이 곱하기 V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에너지 방정식을 이제 워크에 관해서 써보면요. 워크에 관해서 써보면은 m 닷에 h 인에다가 h exit 이거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면은 h exit 빼주고 gg 인에다가 빼기 gg exit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묶어주면은 g의 위치 에너지 차, 높이 차, 그리고 나서 h 인 빼기 h exit은 h 인에서 h exit 빼주면은 이렇게 넘기고 이쪽으로 넘겨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p exit에서 p 인의 스페시픽 볼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자, 그러면은, 자, G2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러면 저희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를 0이라고 놓으면은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5m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이고요. 자, 단위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중력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리고 이제 높이는 미터입니다. 그럼 둘이 합하면은 곱하면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인데 이게 지금 줄 퍼 킬로그램이라 했었죠?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킬로 줄 퍼 킬로그램으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똑같이 운동 에너지처럼 1000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단위 변환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 차이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펌프에서 엔탈피 차이는 이렇게 압력 차이로 구하게 됩니다. 근데 압력은 이게 계기 압력이라 했으니까 400에다가 101.3 101.3 킬로파스칼을 더해주고 이제 들어올 때 압력 90킬로파스칼을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비체적은 그냥 이제 압축 액체, 포화 액체의 비체적을 그대로 가져와도 되겠습니다. 물의 포화 액체의 비체적, 10도씨에서의 포화 액체의 비체적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위치 에너지 차이는 마이너스 0.147이 되고 엔탈피 차이는 마이너스 0.41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지만 이제 저희 지금처럼 이렇게 압력 차이가 극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 PV값 변화를 꼭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펌프 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매스 플로우 레이트 저희가 지금 워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매스 플로우 레이트를 곱해줘서 마이너스 0.84 킬로와트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저희가 펌프한테 일을 해줬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이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붙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펌프 requires a power input 펌프의 파워 인풋은 무엇인가요? 840W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이클 시스템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증기 발전소, 동력 발전소나 냉동기를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발전소나 냉동기 같은 경우는 방금 저희가 배운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다 조합이 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여기 있는 예제 4.7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심플 스팀 파워 플랜트, 그래서 단순 증기 발전소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4.11에 표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4개의 스테이트가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테이블에 나와 있어요. 너무 좋죠. 사실은 이게 스팀이라 했으니까 물의 프로퍼티를 이렇게 압력과 온도가 주어지면은 저희가 다 엔탈피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친절하게 H1부터 H4까지 다 계산을 해줬습니다. 여기 B.1에서 가지고 왔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값을 그냥 쓰면 되고 혹시 안 나와 있으면 저희가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스팀 파워플랜트 보면은 먼저 보일러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배관을 향해 가는 길에 약간 배관을 통과하는 길에 열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온도, 보일러 통과해서 이렇게 뜨거워진 이제 높은 온도. 그래서 H2는 이제 290도의 높은 온도 그리고 높은 압력의 유체, 그러니까 스팀이 지금 이제 터빈에 들어가서 이를 생산을 하겠습니다. 이를 생산을 해서 조금 낮은 압력이 됐죠. 낮은 압력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응축기에 갔습니다. 여러분 응축기는 말 그대로 응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열이 방출되는 것입니다. 열이 방출돼가지고 4번에서는 압력은 거의 비슷하고 온도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로 다시 펌프에 들어가서 이를 받고 아마도 5번 상태가 안 나와 있지만 압력이 높아진 상태로 이제 펌프가 압력을 높이는 장치니까요. 높아진 상태로 다시 보일러에 들어가서 보일러는 이제 열을 떼는 곳이니까 열이 이제 들어가는 상태로 이렇게 사이클이 운영이 되면서 일이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여기서 뭘 구하라 했냐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 문제에서 이 펌프에 들어가는 워크, 스페시픽 워크 소문자 W를 주어졌는데요. 4kJ per kg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양들을 per kg으로 이제 계산하라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먼저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요. 여기 있는 라인에서 손실된, 그래서 보일러랑 터빈 사이에 있는 라인에서 이제 손실된 히 트랜스퍼를 구하라고 하고요. 여기 터빈에서 생산된 일을 구하라고 하고요. 응축기에서의 열을 구하라고 하고요. 열 전달, 보일러에서 들어가는 열 전달을 구하라고 합니다.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가정을 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이 다 정상 상태고요. 하나의 입구, 하나의 출구가 있는 상태니까 저희가 에너지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따로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그냥 다 변화가 0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에너지 이퀘이션은 결국에 열 전달과 엔탈피, 들어가는 엔탈피, 그리고 생산되는 일과 나가는 엔탈피가 같다는 것으로 이렇게 모두 다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구간이죠. 보일러랑 터빈 사이에서 열 전달을 구해보세요. 분대에서 아까 per 킬로그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저희가 컨트롤 볼륨으로 삼아주게 되면은 컨트롤 볼륨 for the pipeline between boiler and the turbine 터바인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따로 일이 없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이퀘이션은 어떻게 되나요? 1번에서 2번 가는 과정에서 들어간 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엔탈피 H1은 이제 나가는 H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열은 얼마가 되나요? H2 빼기 H1이고 다행히 여기 문제에서 다 적어줬기 때문에 3002.5에서 3023.5를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1.0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열이 되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라는 단어는 사실 열이 손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터빈 워크 구하라고 했죠. 터빈 워크. 그럼 이제 저희가 터빈을 또 이렇게 컨트롤 볼륨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보통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단열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Q가 0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에너지 방정식은 이번에는 들어가는 엔탈피 그리고 나가는 엔탈피에 이 컨트롤 볼륨이 해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다시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나요? H2 빼기 H3이라 해서 여기 보면은 H2 값도 있고 H3 값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주고 이게 이제 640.8 킬로줄 퍼 킬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라는 말의 의미는 이 터바인이 이를 생산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문제에서 뭐 하냐면은 이제 컨덴서 응축기에서의 열 전달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컨트롤 볼륨으로 잡아볼게요. 여기에도 이제 보통 일이 없기 때문에 따로 언급되지 않는 한 W는 0이고 에너지 밸런스는 어떻게 되나요? 들어간 열, 들어간 엔탈피는 나간 엔탈피. 그래서 들어간 열은 어떻게 되나요? H4 빼기 H3가 되겠습니다. 또 H4랑 H3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마이너스 2173.3kJ per kg 굉장히 큰 양이 마이너스니까 손실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으로 이제 보일러에서의 히트 트랜스퍼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네요, 여기. 그러면 여기를 컨트롤 볼륨으로 잡게 되면은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일이 없기 때문에 들어간 열, 그리고 들어간 엔탈피는 여기서 들어가니까 H5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건 H1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H5가 안 나와 있네요. 그럼 H5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펌프를 다시 컨트롤 볼륨으로 잡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컨트롤 볼륨으로 잡고 에너지 방정식을 세워보게 되면은 들어가는 엔탈피 H4, 나가는 엔탈피 H5, 펌프에서 수행한 일 해서 W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문제에서 specific work into the pump가 4kJ per kg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work는 얼마가 되겠어요? 인풋이니까 마이너스 4kJ per kg이 돼서 H5는 H4 빼기 work가 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가 되고 192.4kJ per kg이 돼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하고 싶었던 보일러에서의 히트 트랜스퍼 5Q1이라고 표시된 이 스페시픽 히트 트랜스퍼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H1에서 H5를 빼준 게 되고 이제 H1 값은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2831.1kJ per kg으로 해서 사실 저희가 이런 장치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봤을 때는 비교적 복잡하지만 사실은 단순한 이런 발전소의 이런 에너지 분석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 냉장고의 이제 냉장고 시스템에 이런 에너지 분석도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풀어보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중 유동 장치와 그리고 과도 과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